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행사 및 건강 박람회를 약 10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파업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에 다시 나섰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운전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무차별 총격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의 한 고층 건물 난간에 매달려 자살을 시도하던 여성을 구조하는 긴박한 순간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행사 및 건강 박람회를 약 10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일 KCS 직원 및 이사 전원,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 1000명에게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KCS 이사진들이 두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에 동참해 더욱 행사를 빛냈습니다. 이날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 등도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감사 소속 의료봉사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기본 건강검진 등을 제공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파업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에 다시 나섰습니다. 기관사 노조인 기관차기관사 형제단은 주말 동안 롱아일랜드 메사피코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 파업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측은 4년 계약 가운데 첫 3년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마지막 1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MTA는 근무 규정 조정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4.5%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파업 발생에 대비한 비상수송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베이쇼어와 힉스빌, 론콤코마 등 롱아일랜드 주요역에서 퀸즈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너르는 11일부터 일부 평일 낮 시간대 열차 운행 스케줄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를 운전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무차별 총격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ABC7 시카고 등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경 시카고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제슨 조 씨는 당시 18세 남성 승객 다마리온 존슨을 태운 상태로 이동 중이었으며 주행 도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회색 SUV가 조 씨가 운전하던 차량 옆으로 접근한 뒤 내부에서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바이 슈팅 형태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 직후 피해 차량은 현장에서 멈춰섰으며 조 씨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승객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18세 승객이 범행의 표적이었을 가능성과 계획된 범행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퀸즈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가 대규모 지하 송전망 구축 사업인 프로펠 뉴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전력청과 뉴욕트랜스코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3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대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이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과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송전망 병목 현상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이며 약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 5월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년 약 2,0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사 중에도 전기 공급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의 한 고층 건물 난간에 매달려 자살을 시도하던 여성을 구조하는 긴박한 순간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경 위기에 처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고층 건물 옥상으로 출동한 경찰은 옥상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흐느끼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은 여성에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간곡히 설득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 구조대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안전장치를 설치한 뒤 3명이 여성이 앉아있는 옥상 난간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상으로부터 1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있는 한 경찰관은 여성에게 우리가 여기서 10분을 앉아 있어도 좋고 30분을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경찰에 협조했고 경찰 전원이 힘을 합쳐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 여객기가 이륙 도중 활주로에 무단 침입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공항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밤 11시 20분께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프론티어 항공은 활주로에서 이륙 가속 중 활주로를 가로지르던 한 남성과 충돌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가 공항 직원이 아닌 외부 침입자로 공항 외곽 펜스를 넘어 활주로 안으로 들어온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충돌 직후 관제탑에 사람을 들이받았다.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고 긴급 보고한 뒤 즉시 이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기내에서 연기가 확인되면서 승객 224명과 승무원 7명 전원이 활주로에서 비상 탈출했습니다. 공항 소방대는 곧바로 출동해 엔진 화재를 진압했으며 승객들은 버스를 통해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국 경보호국 산하에 향후 수년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추진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아이스와 CBP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약 720억 달러의 신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연방 상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반만으로 통과가 가능해 민주-공화 양당 간 협상을 사실상 건너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아이스와 CBP의 강경 단속 행태에 대한 개혁 없이는 추가 예산 지원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영장 유권 강화와 전문 법 집행 기준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시민 사망 사건까지 초래한 공격적 단속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부유층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 신청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송 위험이 크며 실제 효력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카드 비자는 외국인이 최소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거주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홍보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고급 이민 통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연방의회의 명확한 입법 승인 없이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들 권한은 없으며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은 총 338건 수준이며 이 가운데 환불이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 1만 5천 달러를 실제로 납부한 사례는 165건에 그쳤습니다. 또 실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자는 약 59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우정국이 권총의 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권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연방법은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를 제외하고 은닉 가능한 총기의 우편 발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22개 주검찰총장들은 반대 의견서를 연방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 정국이 1927년 제정된 연방법을 무력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방법무부는 주마다 총기 규제가 달라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이 사냥, 사격 연습, 자기 방어 등을 위해 총기를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일부의 경우 총기 우편 발송이 유일하게 가능한 운송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검찰총장들은 개인이 허가받은 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권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 중범죄자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도 권총에 접근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금융이나 재정 관련 조언을 구하는 사용자가 많은 가운데 AI 플랫폼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시스코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AI 이용자의 약 29%가 금융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챗봇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약 84%가 개인 데이터 공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챗봇들과 주저없이 나누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아마존, 앤스로픽,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주요 6개 AI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채팅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무기한 보관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플랫폼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고용정보는 피싱 사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대신 일반적인 질문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챗봇 설계상의 문제이든 관리 소홀 때문이든 이용자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향후 2주 동안 추가 공격에 나서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목표의 약 70%는 이미 수행했지만 여전히 공격 가능한 표적들이 남아있다며 군사작전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는 이란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곧 전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를 핵심 과제로 거론하며 결국 우라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설한 우주군이 이란 핵시설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직접 후계 구도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1순위는 여전히 JD 벤스 부통령이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터지면서 기류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지인들과 저녁 자리, 마로라고 리조트 사석 등과 같은 자리에서 참모와 측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JD인가, 마르코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을 아이들이라 부르며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동시 지지할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주도하던 후계자 구도의 루비오 장관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분기점은 이란 전쟁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 직접 나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설명했고 스페인어에 이탈리아어까지 섞어가며 장관이 까다로운 외신 질의들을 직접 받아내는 장면이 장시간 노출됐습니다. 루비오 장관 행보는 이달 들어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비오는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회동했습니다. 반면 유력한 대권 1순위였던 벤스 부통령은 전쟁 국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며 고전 중입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군사 개입을 비판해왔던 반개입주의입니다. 부통령으로서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결정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마가 핵심 지지층의 반전 정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대통령이 직접 두 사람을 비교선상에 올린 것 자체를 후계 권력 순서를 묻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명 전에 대통령이 직접 차기 주자들을 비교선상에 올리면서
당내 권력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NA 워터웨이 페리 요금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이유로 1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삼성 TV 포장 상자의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가 사제복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두 정상은 14에서 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철저히 통제하며 명문대 진학과 성공을 강요하는 이른바 타이거맘식 양육 대신 자율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베트남이 새로운 육아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에 기항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 탑승했던 미국인 승객 중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2명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6월 12일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